안녕하세요. 비탈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인의 이제 요청이 있어서,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진단 키트주고요. 이제 시젠이라든가 좀, 대부분의 진단 키트주들이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와서 이제 상한가를 갖죠. 위험 종목이 지정됐는데도,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떤 분들 때문에 올라왔는지, 또 하나는 이 종목들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매매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2002년 이제 뉴저지에 이제 설립되어 있는 한상 기업이죠.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단 시약 부문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설립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최영호 대표이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 경제개발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첨단 생명과학기업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본 거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 쪽에 에티오피아나 이제 네팔 쪽에 말라리아 진단 시약을 이제 납품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쪽들은 아프리카 쪽은 이제 높은 가격을 받고 시약을 이제 판매하기 좀 어렵죠. 이제 공공적인 이제 성격이 강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표이사의 이제 어떤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2009년에 이제 말라리아 이제 신속 진단 키트가 이제 WHO에서 최우수 제품권은 이제 공인 선정됐다. 근데 말라리아하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사실은 없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2018년 9월에 우리들 제약이 액세스바이오를 이제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세 개 지점이죠. 이제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본사가 이제 헤드쿼터가 미국이에요. 뉴저지죠. 초창기 때 이제 뉴욕이랑 이제 같이 한꺼번에 굉장히 이제 급증을 했었던 지역이었었고, 최근 다시 이제 2차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죠. 뉴저지에서 이제 트럼프가 발표도 했을 정도니까. 어찌됐든 이제 뉴저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죠. 이제 유럽, 아메리카, 이제 국내 정부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 국제기구들이 많다라는 건 공공재에 많이 납품을 했다라는 점으로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그 웰스바이오가 이제 한국에 이제 헤드쿼터가 마곡에 있더라고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거고요. 자, 이제 7월 16일 날 비슷한 이제 뉴스가 뜨긴 하는데, 7월 16일 날 코로나19 분자진단 키트죠. 분자진단 키트가 미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고, 이제 뭐 이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뉴저지 공장은 신속 진단 키트에 특화된 공장이지만, 이제 말라리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코로나 확산 초기에 미국 뉴저지 연구소 분자진단 생산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서 분자진단 생산도 가능하게 됐다. 이건 이제 본 승인은 액세스바이오가 이제 선진 시장으로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분자 진단까지 제품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획득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판매가 되는지는 다음 얘기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14일 날 어저께 이제 나온 이제 왜 이제 오르고 있었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내용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EUA 긴급 사용 승인,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항체 진단 키트 중에 EUA 허가 제품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액세스바이오를 포함해서 10곳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제 FDA 등록만 가지고도 항체 진단 키트의 판매가 가능했죠. 근데 시중 판매 제품의 품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분자 진단 제품과 동일하게 EUA를 무조건 받아라 라고 제도를 변경했어요. 여기서 많이 타락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0곳에 불과하다. 10곳에 들어가 있는 군에 본인들이 포함됐다는 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임상 실험에 이제 제품군의 특성들은 이제 민감도 98%, 특이도 98%.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제품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액세스바이오가 이제 연간 1억 정도 테스트 양 말라리아 RTD를 생산해 왔는데, 이분들을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로 말라리아와 유사한 생산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혈액 샘플을 통해서 10분에서 15분 내에 결과가 도출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뭐 이상씩 걸린다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10분, 15분에 이 정도의 어떤 제품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날짜에 브라질 쪽에 위생감시국에 상용 승인을 했다. 그 다음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브라질 입찰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계획입니다. 아직 참여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든 회사 관계자 얘기는 말라리아로 20년 동안 입찰 시장을 통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입찰에서 지금 이제 브라질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부분들에서 제품의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좋다고 판단되면 입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늘어나겠죠. 어쨌든 대규모 생산 능력이라든가 리드 타임 등 조건을 모두 갖췄다. 본인들의 이제 회사에서 엑스바이오에 나와 있는 관계자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실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면 여태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적자였었어요. 적자였었고 매출액은 한 76억 정도. 2분기입니다. 2분기. 2076억인데 영업이익은 17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한 10억 정도.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엑세스바이오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 적자였었거든요. 적자였었다가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항체 진단 키트를 통해서 분자 진단 키트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 대비 판매 단가가 높다라는 거죠.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그만큼 이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 제약이 3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2019년 작년 9월 달에 최대 주주 등극을 하게 됩니다. 최영호 대표이사는 한 15% 16%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저께 8월 13일 날인가요? 이제 그다음에 진단 키트주 중에 엑세스바이오만 파죽지세로 이제 거래를 급등했다라는 이제 2대1의 뉴스죠. 이제 근데 그 중에 우리들 제약의 임원이나 이제 주요 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0.8% 정도, 한 뭐 1억 2, 3억 정도씩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참고를 하시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세 번째 거래 정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거래 정지 처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번 CJ는 이제 시가총액 관련돼서 제가 CJ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일단 그 얘기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2013년도에 이제 시장에 이제 신규 진입을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한 10,000원대, 11,000원대였었고, 가장 높은 가격이 15,000원 정도 했었었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네요. 이제 시즌이랑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엑세스바이오는 실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은 이제 봤을 때 이제 일봉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의미 있는 부분들을 이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상승을 하죠. 뭐 아무런 이제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만들었던 회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이제 급등을 하고 나오는, 이제 바이오가 워낙 이런 게 많았으니까 어찌됐든 이후에 이제 급등을 하다가 자 하락을 하고 7월 발표를 한 날이 의미 있는 날이 있어요. 7월 15일 날 의미 있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급등이 안 나왔어요. 전날 급등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3%, 2~3%씩 상승을 하다가 첫 상가가 7월 27일 날 나왔네요. 아무런 공시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급등을 했고, 두 번째 전고점에서 하락을 하는 이제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상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다음날 거래 정지. 자, 두 번째 음봉, 다시 양봉, 상승하고, 두 번째 8월 13일 날 거래 정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 또 거래 정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거래 정지가 된 후에 재개가 됐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내일 무조건 거래 정지입니다.
내일 무조건 던져야 되는 날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자,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고요. 자, 제가 간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니까 너무 이제 그렇고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중심으로 이제 60분봉을 보게 되면 60분봉을 기본으로 봐야 되죠. 60분봉에서 보게 되면 12평선을 기본으로 봅니다. 12평선을 지지선으로 관점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근데 1차적으로 볼 때 거래량은 많이 파는 거래량은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 팔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을 하나 보셔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7월 그때 말씀드렸던 날짜가 7월 8일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 없죠. 매수할 쪽이 없잖아요. 자, 지지선을 통과한 이날 트레이딩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겠죠. 가더라도. 자, 의미 있는 시그널이 이때 나왔고, 이나고 나서 다시 재차 전 분들 하면서 이날이 원래 이제 매수 시기였던 거죠. 액세스 바이오를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면 이제 볼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자, 60분봉에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가죠. 근데 자, 이 봉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제가 나중에 차트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 반드시 가기 전에 이런 차트가 한번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전저점까지 하락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폭락을 시킨 후에서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첫 상가에 진입을 할 때 잡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분봉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60분봉이 12평선을 계속 깨죠. 계속 깨죠.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 부분들이 전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이제 털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지지선을 지키면서 어느 순간에 전고점을 돌파를 제가 한다고 할 때, 그때죠. 그 다음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면 보유죠. 잘 모르시면 트레이딩 관점일 거고. 어찌됐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내일 어떻게 될까요? 자, SK 케미칼 관련하고 SK가 왜 폭락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죠. 매매 거래 정제가 세 번째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후에 28일 동안을 이 액세스 바이오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감시 감독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회사의 공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때 올랐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해서 상가를 터치할 듯이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대주주가 우리들 제약으로 바뀌었는데, 대주주는 이제 높은 가격에 팔지 않았어요. 한 9,000원대, 만원대 이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팔았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이런 분들을 판단하시고, 대주주가 이제 판다고 해서 다 고점은 아닌데, 대주주가 파는 종목은 저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빼버립니다. 우선은. 그런 종목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네, 드릴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실적에 대한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매수한 거라면 오케이. 근데 지금 서로 밀고 땡기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인 거죠. 이미 너무 올랐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락을 갖다가 최소한 저는 한 3번 정도는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1조 가까이 됐어요, 벌써. 근데 아까 영업이익을 보여드렸잖아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이 정도인데, 브라질은 아직 입찰에 아직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은 현재 허가가 났다라는 거지, 거기서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들어가고 있기는 한 건 맞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데, 현재 그 기대감으로 1조 가까이 왔다? 지금 이제 시즌이 한 6조,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매출액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되면 그 정도는 좀 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내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뭐 더 올라가는 거는 뭐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내일서부터 하락할 때 관점에서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어떤 이제 실적에 관련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좀 판단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띄우겠죠. 이제 그분들을 판단할 거고, 자, 그 전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파는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드린 거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영상은 액세스 바이어로 매매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분봉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3분봉, 5분봉, 10분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10분봉이든 3분봉이든 의미가 없어요. 내일은 매수 매도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하게 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고점에서 시작을 하면 일단은 저 같으면 던집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액세스 바이어는 다음에 만약에 2차로 실적주로 변신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